자, 지난 2016년에 스위스의 쓰란꾼과 그에게 눈이 먼 한 여인의 막장 러브스토리가 큰 화제가 됐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fall in love 한 곳은 황당하게도요. 쥐리히의 엘 교도소입니다. 교도소면 분리되잖아. 여자는 교도관이었습니다. 안젤라 마그디치와 수감자 하산 키코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리아 난민 신분으로 취리히로 넘어온 27살 청년 하산. 취리히에서 보조 미용사로 근무했던 그는 19세 여성에게 무료로 머리를 해준다는 핑계를 댄 뒤 미용실에서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아이고. 게다가 이 죄로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또 한 차례 미성년자를 범하고 맙니다. 쓰레기인데 이거 쓰레기인데요. 쓰레기죠. 쓰레기죠. 예. 결국 하산은 4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힌 것이죠. 그는 감옥에 가서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난 죄가 없어요. 그녀들이 날 꼬우신 거라니까요.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가 딱 한 명 있었으니 교도관 안젤라였죠. 사실 그녀는 죄수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게다가 쓰란꾼의 기본 요건, 다부진 근육질 몸매와 핸섬 페이스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을 했죠. 그녀의 사랑법도 정말 노력 그 자체였습니다. 시리아 난민 출신의 하산과 좀 더 자유로운 토킹 어바웃을 위해서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사랑이네, 진짜. 심지어 종교까지 천주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9일 밤 12시경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안젤라는 하산을 탈옥시킵니다. 자신의 자동차로 도주에 성공. 스위스 경찰이 이들의 탈옥 사실을 알았을 땐 둘은 이미 스위스의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까지 도망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원히 도피할 수 있을 거라 이 둘은 생각했겠지만요. 단 45일 만인 2016년 3월 25일 둘의 사랑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아니 이것도 뭐예요? 잡힌 거예요? 아니면 설마 헤어진 거예요? 바로 SNS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계속 추적한 스위스와 이탈리아 경찰이 교도관 안젤라가 SNS에 올린 영상을 보고 위치를 추적했던 그 것이죠. 와중에 왜 올려? 와. 1901년 5월 프랑스 검찰총장 앞으로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는 매우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니에르 부인의 다락방에 한 여인이 25년 동안 감금돼 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방 안에서 끔찍한 삶을 살고 있어요. 편지의 내용에 충격을 받은 검찰은 즉시 수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편지에 적혀있던 대로 모니에르 부인의 집에 숨겨져 있던 다락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문을 연 순간 경찰들은 충격으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귀신 같아. 저 여인의 이름은 블랑쉐 모니에르. 발견 당시 블랑쉐의 체중은 고작 25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5kg이요? 자, 그녀가 처음부터 이곳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블랑쉐는 프랑스 서부의 소도시 푸아티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던 그녀는 문남성들의 구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럴만하네. 그런데 1876년의 어느 날 호련히 모습을 감춥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블랑쉐의 행방을 묻자 가족들은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둘러댔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자 마을 사람들은 블랑쉐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5년 뒤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밝혀집니다. 그녀를 25년 동안 햇빛조차 들지 않는 방 안에 가두고 학대를 지속해온 사람은 바로 친엄마였습니다. 친엄마? 진짜 이해 안 돼요. 25년입니다. 25년.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왜?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1876년 당시 25살의 블랑쉐는 변호사였던 한 남자와 격정적인 사랑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이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그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하자 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거역한 딸을 햇빛조차 들지 않는 다락방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결국 블랑쉐의 어머니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투옥된 지 15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요. 블랑쉐는 무려 25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지만 1913년 결국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뭔 비극이야.
사랑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녀. 그러나 그녀가 죽기 전까지 읊조린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난 그래도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자, 이번 특종 사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 원래 누가 먼저 부부였을지. 왼쪽. 처음은 누구냐? 아, 오른쪽. 왜냐면 새로 시작한 사랑은 커플들이 있기 시작을 하죠. 저는 오히려 왼쪽인 것 같아요. 사진 속 한 남자와 결혼한 특별한 두 여자. 자, 2008년 미국의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만난 멜린다와 데니. 뭐야? 둘이 부부야? 저희가 자, 완전 이상한 모든 이의 추측을 추측을 했군요. 벌써 벗어났죠. 이 둘은 서로를 처음 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together for 6 years. 자, 하지만 당시 캘리포니아주는 동성 결혼 금지였지만 결국 2년여의 연애 끝에 2010년 6월 자신들만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째 되던 날 데니, 나 아이를 갖고 싶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때마침 운명처럼 그녀들 앞에 나타난 남편 감 조나단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에게 진심을 담아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청혼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며칠 뒤에 그에게서 온 답변.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청혼에 당황한 조나단에게 멜린다 데니 부부는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여행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여행에서 서로들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게 됐고요. 곧바로 이렇게 조나단은 가족들에게 본인이 결혼할 겨난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요? 뭐 어제 속 안 좋아요? 는 뭐. 엄마,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두 사람은 부부예요. 조나단의 어머니는 아들이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어머니까지 설득하는 데 성공. 세 사람은 2014년도에 또다시 그들만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찾아온 경사. 멜린다 임신에 이어서 데니까지도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요. 오 마이 갓. 두 엄마와 한 아빠라며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하지만 행복한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2015년 영국 중남부 더비셔주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린 엄마 사이먼 매닝. 그런데 우리 딸을 잘 부탁해. 나의 친구. 어이구. 그렇습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자 사이먼 매닝의 딸 엘리자베스 매닝은요, 엄친 엄마의 친구 엘라니 필립스와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흔히가 우리가 살면서 이모라고 불러봐. 네, 이모, 이모, 네. 이모. 하다가 이모라고 부르는 이모, 분들이죠. 이모가 아내가 된 거죠. 엄마의 친구를 사랑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동성 교제는 전무. 과연 어떻게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됐을까요? 2015년 엄마 사이먼을 통해 처음 만난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처음 보자마자 전기가 찌릿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엄마 친구 엘라니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다는 사실. 그녀의 곁에는 남편 게리 버터워스가 있었습니다. 자, 게리 버터워스.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게리 버터워스. 게리 버터워스. 게리 버터워스. 버터워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감정을 억누르고 애써 부정했지만요. 자신의 위치도 상황도 그 무엇도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서로 감정을 키우다가 3개월 만에 엄마, 나 엘라니 아줌마를 사랑하게 됐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 친구 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들의 가족들은 두 사람 사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아, 진짜. 갈등이 없었어요. 엄마는 친구와 딸의 만남을 응원했고요. 남편 게리도 쿨하게 이혼을
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그 버터처럼 부드러운 남자였네요. 네. 훌람이죠. 네. 오. 야, 대단하다. 끝이 아닙니다. 이 집안의 러브 스토리 좀 더 남아 있는데요. 사랑하는 딸과 친구가 부부가 된 뒤 홀로 남겨진 엄마 사이먼. 아, 그런데 엄마 사이먼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으니 바로 게리 버터워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이먼의 딸 엘리자베스와 친구가 신혼집을 구하는 동안 잠시 사이먼의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요. 한편 엘라니와 이혼 후에도 전 남편 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아있었습니다. 진짜. 이거 당신이 아끼던 찻잔 세트야. 새 신혼집에 두고 쓰라고 갖고 왔어. 정말 쿨레 진동이다. 그는 이렇게 세 사람이 사는 집에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는데 딸을 시집보낸 엄마와 아내를 잃은 남편 둘은 서로 비슷한 처지여서였을까요? 뭐가 비슷한 처지야. 많이 다른 처지예요. 사이먼과 게리 어느새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뜨거운 불꽃이 타오릅니다. 엄마와 딸, 친구, 친구의 전 남편까지 사랑의 짝대기가 꼬여도 한참 꼬인 하트식은 주변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요. 이 네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축복해줬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은 내 방에서 잘 거죠? 치? 그럼 여보 내일은 나랑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한 남자와 두 아내. 미국 유타주에 사는 43세 조 나거에겐 비키와 발레리라는 두 명의 부인과 앤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비키와 발레리는 피를 나눈 쌍둥이 자매. 나 아까 사진 보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똑같아서 둘이 자매인 거예요? 아, 근데 왜 좀 똑같은 옷까지 입으셔가지고 정말 너무 비슷해 보이네. 게다가 또 다른 부인 알리나 역시 이 쌍둥이 부인들과 친척 사이. 저 여자 집안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예. 이건 진짜 무슨 뭐 막장 드라마 사쿠라 신조가 생각나는 집안인데요, 약간? 아, 그 이름이 나오는군요. 나오겠죠. 오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쿠라 신주. 자, 이들의 기막힌 환장 로맨스의 시작. 1987년 18살 청년이던 조는 한 동네에 살던 비키와 그녀의 사촌 알리나 두 여성에게 동시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급기야 3년 뒤인 1990년엔 공동 결혼식을 올리며 남편 조를 사이좋게 공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중 결혼이 안 될 텐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타주는 이중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지만 법이 금지하든 세상이 비난하든 이 세 명의 환장 부부는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그렇게 10년이 흐른 2000년 비키의 쌍둥이 자매인 발레리가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이혼한 뒤 조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벌써 불안해지죠? 왜 거기서 머무냐고. 아,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 머물 데가 없어. 언니네 집에 머물러야죠. 조, 이런 상냥한 사람.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이혼을 했나 봐요. 결국 처제 발레리와 형부 조는 또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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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거 진짜 자매끼리 머리 뜯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한데요. 그러니까 저거 되게 싫어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자매들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다 자기 손녀 셋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어이가 없지 좀. 이 네 명의 충격적인 삼중 결혼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모 종교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변의 시선이 정말 따갑다 못해 아플 지경이었지만요. 어느덧 18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지난 2006년 영국 남부 서식스주에 살던 46살의 메릴린 버티기그. 그녀는 7남매를 둔 가정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척추 측만증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잠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6살 아들 마크가 집에 자신의 절친 윌리엄 스미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윌리엄이에요. 이 만남이 이 둘의 관계를 소용돌이치게 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당시 메릴린은 남편 게리와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던 상황. 그런 그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등장한 아들 친구 윌리엄. 초콜릿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습니다. 제 별명이 요생남이거든요. 제가 대신할 테니까 좀 쉬세요.
자, 이렇게 윌리엄은 친구의 엄마인 메릴린을 살뜰히 챙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 친구 윌리엄을 기다리게 된 그녀. 하지만 아들의 친구, 게다가 미성년자에게 30살의 나이 차이까지. 그래서 메릴린은 애써 자신의 마음을 외면했는데요. 되레 아들 친구 윌리엄은 사랑 앞에선 직진밖에 모르는 남자였던 겁니다. 메릴린, 나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줬어. 당신은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이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 이듬해 2007년 메릴린은 남편 게리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그 누구보다 반대한 1인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들이겠지 뭐. 누구겠습니까? 예. 하루아침에 친구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아들 마크. 아유, 안 때렸으면 다행이지. 자, 충격에 휩싸인 아들은요. 엄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소아성애자야? 어떻게 내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자,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아들뿐만 아니라 친구 윌리엄의 입장까지 난처해졌는데요. 아들 친구를? 거치 30살이나 차이 나는데? 저 남자아이도 크면 어린애들 만나고 싶을걸? 이라는 주위의 반응이 무수히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숱한 비난과 장애물을 넘어서고 3년간의 열애 끝에 2009년 4월 결혼식과 함께 몰디브로 행복한 신혼여행까지 떠났다고 합니다. 자, 친구 엄마를 사랑한 윌리엄,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가 소울메이트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AKB48의 자매 그룹 오사카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녀는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전 멤버였던 무로 카나코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어느 날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키노시타 하루나가 별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카레 요리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밑에 무로 카나코의 언니가 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시켜놓더니 아내랑 자식이 살던 집에서 요리는 차일도 하는구나. 뭔 소리예요? 완전 폭탄 소린 선언인데요. 이 댓글로 키노시타 하루나는 무로 카나코의 언니인 무로 카요코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 해당 댓글의 논란이 점점 커지자 무로 카나코의 언니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2016년 5월 일본의 시사 대중 주간지인 주간 문비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텔인 L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사진 속의 두 남녀. 여성의 정체는 바로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정말 무로 카요코의 남편 아키타 신타로. 그리고 주간 문비의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키노시타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였어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건 진짜 실망 그 자체네요. 방송에서 얼굴 보기 힘들 듯. 미성년자와의 불륜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라며 분노했는데요. 아, 당연히 그럴 만도 한 얘기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얘기고. 하지만 키노시타 하루나와 아키타 신타로는 마치 보란 듯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요. 와, 2년 후 올해 6월 9일 두 사람은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사랑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의 주인공은요.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데미 무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미 무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연기파 배우 브루스 윌리스, 록 뮤지션 프레디 무어와도 결혼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애쉬튼 커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결혼 6년 차 되던 해,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애쉬튼 커처의 불륜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급노화. 어머머. 그런데 애쉬튼 커처와 결별한 지 2년 만인 2013년에 데미 무어는 또 한 번 충격과 파격을 오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50살이었던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의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32살의 사업가 해리 모튼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데미 무어의 전 남편인 애쉬튼 커처보다도 3살이나 더 어린 해리 모튼. 그런데 오늘 특종에서 나이 차이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 그런데 그녀의 연애가 충격적인 이유. 해리 모트는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낳은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자기 딸의 전 남친인 거죠. 그 딸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 하지만 또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뒤 데미 무어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점 H카페 소유주로 억만장자인 피터 모튼. 모튼?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설마 에이. 성이 비슷한 건 많아. 존스 찾아보면 10만 몇십만 명 나올걸? 두 사람도 정말 믿기 싫으시죠? 자, 피터 모튼은 해리 모튼의 아버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번엔 아버지로 부자지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금기라고는 없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자들. 과연 그녀의 쇼킹한 연애사는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